저는 올해로 결혼 35주년을 맞은 63세 김혜옥입니다. 남편과 저는 2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코골이 때문에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새 뒤척이지 않고 푹 잘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각방을 쓰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내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가끔은 텔레비전 소리에 깜짝 놀라 집에 누군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따로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죠. 주말에도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느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두 명의 외로운 노인이 된 것 같아 슬픕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잠들던 때가 그리워요. 밤중에 악몽을 꾸고 깼을 때 옆에서 토닥여주던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도 예전처럼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 정도죠. 함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각방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해요. 이대로 각자의 생활만 하다가 정말 남처럼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아직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함께 잠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사랑하는 부부로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따로 잠자는 부부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 각방 씁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충격, 분노, 아니면 은근한 기대감? 놀랍게도 이런 대화가 요즘 노년 부부들 사이에서 꽤 흔하게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년 부부의 무려 40%가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결혼 생활의 종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방을 사용하는 노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자리를 분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방 사용은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에서는 부부의 친밀감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오히려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방 사용이 노년 부부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각방 사용이 모든 부부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부부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각방 사용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수면의 질 향상, 생활 리듬의 차이로 인한 갈등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부부 간 대화 감소, 정서적 유대감 약화, 서로에 대한 무관심 증가 등이 있습니다. 노년기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게 되면 초기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의 소원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방 사용의 위험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상대방의 건강 이상을 빠르게 감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가 각방을 사용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방 사용을 결정했다면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활동을 늘리고 스킨십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가지 사연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2세가 된 김성태입니다. 5년 전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고 지금은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2년 전부터 아내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 리듬이 깨져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내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방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의 대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TV만 보다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저는 제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합니다.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같은 집에 있는데도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맛집 탐방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추억들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퇴직 후의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5주년을 맞은 새 김정란입니다. 남편과 저는 10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수면 패턴이 달라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남편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고 저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편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각방을 쓰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편안함에 안주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따로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주말에도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느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남편은 골프장에 가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죠.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고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남편이 협심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괜히 걱정할까봐 라는 게 그의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편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니요. 만약 우리가 같은 방을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색이 안 좋아진 것도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미리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각방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잃게 했다는 것을요. 우리는 편안함을 얻는 대신 부부로서의 친밀함과 소통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예전의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들기 전에는 손을 잡고 내일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죠.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부부로서의 소중함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노년기 부부들이 각방을 사용하는 현상은 최근 들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자리를 분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부부 관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각방 사용의 주요 이유로는 수면 패턴의 차이, 코골이,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 그리고 개인 공간에 대한 욕구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 부부의 70%가 각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면 이혼이라는 용어로도 불립니다. 노년기 부부의 각방 사용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주제입니다. 각방 사용이 부부 관계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방 사용의 장점으로는 먼저 수면의 질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의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식입니다. 또한 코골이나 뒤척임 등으로 인해 서로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각방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공간 확보를 통해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방을 가짐으로써 취미 활동이나 휴식을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건강 상태에 따라 더 나은 케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각방 사용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생활 리듬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의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각방 사용으로 이로 인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방 사용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잠들고 깨는 시간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친밀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소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각방 사용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부부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응급 상황 대처가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각방 사용이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킨십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부부 간의 애정 표현과 정서적 연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각방 사용이 때로는 부부 간의 거리감을 증가시켜 심지어 불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고 각자의 생활에 더 몰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생활에 큰 변화를 겪게 되며 이 시기에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방 사용으로 인해 부부 간의 대화가 줄어들면 서로의 감정이나 고민을 나누지 못하게 되고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만난 다른 이성에게 위로와 이해를 받게 되면 그것이 불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불륜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 교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깊고 복잡한 양상을 띌 수 있습니다.
각방 사용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부는 각방 사용 후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는 반면 다른 부부는 소원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방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부부가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편의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와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각방 사용을 선택했다면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화 시간 갖기.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소통을 보완해 줍니다. 함께하는 활동 늘리기. 산책, 취미 활동, 여행 등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공유하는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스킨십 유지하기.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스킨십을 의식적으로 늘립니다. 이는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 확인하기.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서로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별한 날 함께 보내기. 결혼 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유연한 각방 사용.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각방 사용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함께 자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공간 존중하기. 각자의 방을 가졌다고 해서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취침 전 함께 시간 보내기. 각방에서 자더라도 취침 전 잠시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 인사 나누기.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방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눕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긍정적인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부부 평가 시간 갖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방 사용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은 72세 박연옥입니다. 남편과 저는 10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코골이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든 비결이 되었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부부가 따로 자면 사이가 멀어진다며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생기니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각방을 쓰면서 서로의 생활 리듬을 방해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의외로 좋은 점이 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방을 노크하고 들어가 잘 잤어요?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마치 연애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물론 각방을 쓴다고 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꼭 데이트를 가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소소한 시간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우리 부부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각방을 쓰면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커졌어요. 가끔은 제가 남편 방에 또 가끔은 남편이 제 방에 와서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럴 때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설레고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각방 덕분에 서로의 건강을 더 챙기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컨디션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죠. 각방을 쓰는 것이 모든 부부에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각자의 공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의 사랑과 존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방을 쓰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한 방에 있는 것처럼 가깝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노년기 부부의 각방 사용은 단순히 잠자리를 분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부부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연옥 씨 부부처럼 부부 간의 애정과 존중, 그리고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부담에서 벗어나 부부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각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부부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노년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세월 함께한 만큼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방 사용에 대한 결정은 부부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부부 모두에게 최선의 결정이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